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후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오사무의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우리 시장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수세 속에서 오늘 코스피는 1.7% 상승세, 코스닥은 3%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처럼만의 좀 큰 폭의 상승률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 모두 매수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들 가운데 2천여 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락 종목수는 200개밖에 되지 않는 아주 견조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또 상승했다 또 빠질 것인지 좀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 증시 상황 그리고 현재 우리 증시의 모습 그리고 원달러 환율 추이, 수급 상황 등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 증시는 어제가 휴장이었습니다. 이제 어제가 휴장이었는데 특히 나스닥을 저는 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이제 나스닥의 이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커플링 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자주 안내드리는 200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는 200주선을 살짝 터치하면서 아래꼬리를 탄 그런 반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왜 이번 주의 흐름이 중요하냐. 자, 지난주는 200주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는데 다시금 200주선을 향해 가면은 이제는 하락 시그널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니까요. 세 번째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좀 위험 시그널을 보셔야 되는데 이 200주선에서부터 멀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120주선과 200주선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이 사이로 이번 주가 마감이 되게 되면 상승의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로에 있습니다. 120주와 200주 이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 종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다음 주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주봉에서 봤을 때 길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 주고 다시금 하락한 이 모양을 통해서 저는 엘리엇 파동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 5파동을 완성한 모습으로 간주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증시는 좀 모습이 좀 다릅니다. 우리 증시의 코스피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0주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하면서 240주선을 강하게 붕괴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4주 연속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 이번 주 월화 이틀 동안의 거래 어떻게 오늘 상승하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금요일까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4개의 음봉을 만든 다음에 첫 양봉을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양봉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다음 주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봉에서 봤을 때 3,300도부터 무너졌던 흐름을 볼 수 있죠. 3,300에서 무너졌을 때 4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보한 이후에 또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또 횡보한 후에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고점에서부터 빠졌던 흐름들 400포인트, 그 다음에 횡보, 또 400포인트 빠지고 횡보, 또 400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러한 어느 정도의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패턴을 본다 그러면 400포인트 이상 빠진 상태에서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 보지 못했던 그림이 또 하나 나옵니다. 긴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오고 하락 파동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보면 또 5파동, 하락 5파동이 완성됐을 수도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하락의 깊이가 여기서 발생했던 최근 6월 달에 발생했던 하락 깊이가 그 이전에 발생했던 하락 깊이보다 더 낮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400포인트 언저리로 하락을 했다면 최근에는 450에서 470포인트 그 정도가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하락이 더 깊었다는 거예요. 이 하락이 깊었다가 반등 주고 하락을 해서 이제 점차 이제 저점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마감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금요일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위협하는 수준이 몇 번씩 도달했다가 어제 음의 모습을 그렸죠. 이게 저는 이제 페이크라 보는 거예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인 것을 역이용했다. 그래서 페이크성 하락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간주하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 그리고 오늘 또 강한 상승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더 무너져 내린다면 반대로 우리 증시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상승 관점이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증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수의 차트 흐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어제자 좀 하락했던 우리나라 시장은 페이크성이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상승의 기조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지수 흐름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 시장을 상승하게 하는 주도주 5종목들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5위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5위 한국주철관입니다. 네, 한국주철관, 이 상하수도용 주철관과 관광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서 이 여름 수철이 관련해서 관광에 대한 수요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4.8% 상승 흐름 8,190원 현재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8,740원까지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골이 좀 달린 모습이고요. 5% 내외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한국주철관. 이 여름의 수철이 관련해서 좀 관광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몰린다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좀 주목해도 좋을 종목일까요? 네, 주목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여름에 관련해서 여름 수혜주로 부각이 되긴 해요. 네. 상하수도 교체도 하고 또 가스배관도 교체하는 그런 관광 종목인데요. 왜 부각이 되냐면은 물론 여름에 이제 뭐 밸브라든지 또 관광의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수처리 관련해서 관광 밸브도 봐야 되고 수처리 오염을 처리하는 그런 회사들도 봐야 될 텐데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부각되는 것이 있죠. 바로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군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군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됐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뭐니 뭐해도 이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질 오염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가스관, 그다음에 수도관 이런 배관이 먼저 처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력이 있는 이런 한국주철관 이 회사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국내는 이제 여름과 관련해서 가뭄 또 폭염에 시달리면서 밸브라든지 또 수도 배관 이런 교체 수요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주철관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한국주철관 이 종목도 많이 하락을 했죠. 자, 하락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하락을 한 상태에서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에요.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11.9% 상승을 했죠.
오늘 지수 상승보다 가파른 상승이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강관의 수요, 수도 배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수처리 관련 기업들이 먼저 뛰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자, 한국조철관의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80억이었어요. 480억이나 늘어났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제일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뭐니 해도 제가 실적이라고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는,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먼저 치고 가는 속성을 보여줄 것은 이제 실적이 강화되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철과는 바닥을 잡고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21선을 테스트하고 상승했다 밀렸으나 그 위로 보이는 60과 120, 241선 이런 저항들이 있죠. 이 저항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국조철관을 맨 먼저 소개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종목들이 6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을 것입니다. 하락을 했을 터인데 이제 상승을 할 때 어느 저항대 만날지를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조철관 아직 상승이 좀 남아있다는 관점이고요. 여러분의 종목도 이 바닥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저항대 부딪힐 것을 감안해서 제가 그려드리는 한국조철관 지금 그려드렸죠. 여러분의 종목도 한번 더 대응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 저항권에서 다 매도 대응하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수처리 관련해서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온 것은 유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보텍은 오늘 상한가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수도 배관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시현했어도 그 다음에 상승하고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 한국조철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호재성 이슈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또 여름 수철리 관련해서 관광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로 오늘 바닥을 잡고 급등하는 모양새인데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5위 종목 여기서 만나봤고요.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4위 코프라입니다. 네, 자동차용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이 BGF 에코바이오의 인수 시너지 효과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5% 넘는 급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6,560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중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계속해서 더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프라가 자회사로 이 BGF 에코바이오를 편입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5거래일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코프라 이제는 매도 타이밍일까요? 아니요, 상승이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말이죠. 인수하는 기업, 피인수 기업 있잖아요. 원래 피인수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인수하는 기업보다. 그렇죠. 인수하는 기업은 좀 부담이 되죠. 돈을 이제 투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프라가 인수하는 BGF 이 회사, BGF 코리아 이 회사가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 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코프라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어떤 쪽에 진출하는지가 이제 가시화된다는 것이죠. 이 플라스틱 업체를 인수해서 자동차 경량화에 좀 더 초석을 다지는 그런 비즈니스의 그런 진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프라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6월 27일자에는 21선에 정확하게 부딪히고 밀렸죠. 21선에서 부딪히고 밀렸으나 21선은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21선에서 제가 약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위쪽을 향해 가면서 이제 위로 보이는 61선 저항이 있고 그리고 121선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61선 저항 역시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위로 보이는 이제 121선 저항이 정확히 구름층 상단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프라의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을 보게 되면 저평가라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20억 났습니다. 220억인데 시가총액이 1,600억에 불과한 그런 저평가 회사입니다. 자동차 경량화는 앞으로의 그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의 아주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도입되어야 될 부분이죠. 자동차 경량화라는 것은 그만큼 엔진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량화되면서 또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프라가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스윙 패턴, 중기 패턴으로 봤을 때 121선까지 향해 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 코프라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인수하는 기업이지만 저평가됐기 때문에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대성 엘텍입니다. 네, 대성 엘텍 이 카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개발하고 좀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DH 글로벌의 피인수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1.48% 상승 흐름이고요. 1,120원까지 올라와 준 모습인데 장중에 1,135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대성 엘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인수 기업의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수하는 기업보다. 대성 엘텍은 이제 피인수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차와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관련 종목인데 대성 엘텍이 얼마 전에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 관계에서 좀 뭔가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지분 관계에서 원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였죠. 근데 지분을 DH 글로벌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뭔가 좀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수하는 기업은 냉장고를 만들고 김치 냉장고 이제 가전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기업에 있어서 뭔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엮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6월 초에 갔던 고점인 1,160원을 과연 넘었을 것인지 아니면 전고점에서 쌍봉을 맞고 무너질 것인지 그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윗꼬리 달고 계속 밀리죠. 윗꼬리 달고 밀리는데 자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때 부딪히는 저항대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세를 넘어섰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넘어섰죠. 넘어서면서 위로 보이는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 뾰족 튀어나온 자리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바로 평평한 이 구름층 상단까지를 바라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가 궁금하시면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DH 글로벌에 피인수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부각받고 있던 대성 엘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름층 상단 라인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2위 종목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는 피코그램입니다. 네, 정수기 브랜드죠. 피코그램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21.13%의 급등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7,55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상한가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고점 풀리면서 소폭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금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어요. 21.61% 현재 상승 흐름. 피코그램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피코그램은 주식수가 300만 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두 가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상증자 기대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정수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 수처리 관련해서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뛰어드는 그 수처리 관련 회사들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수질 개선 관련해서는 시노펙스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배관, 수도 배관 관련해서는 한국조철관이라든지 또 뉴버텍 같은 이런 회사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수기 필터도 공급을 해야 되죠. 국제 특허를 갖고 있는 이 피코그램의 정수기 필터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대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공급 이슈 이 두 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차트의 흐름 보시면 오늘 과연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상장했을 때 윗골에 달았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고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상장 시의 고점과 6월 달에 초에 발생했던 고점 연결해 보면 세 번째 어디서 대응해야 될지 그냥 딱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안내드리는 여러 저항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일단 이평선을 대입해보고 그다음 일목균형표 구름층 선행스핀도 대입해보고 위쪽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이평선과 일목균형표 구름층을 다 넘어선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점에서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세 번째 고점에 닿을 때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눌렸다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돌파 관점으로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세 번째 이제 고점에 도달해서 이제 눌림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22% 지금 주가 상승하면서 상한가 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매도로 대응해야 될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감가받던 피코그램은 매도 대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무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급등했던 피코그램까지 살펴봤습니다. 대망의 1위는 뭘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K옥션입니다. 네, K옥션 최근에 무중 주당 2주 배정을 하면서 좀 상승세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권리락 효과 소식 속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K옥션,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예, 증자가 되면은 네. 주식 수가 늘어나긴 하죠. 근데 회사의 그런 그 네. 시가총액이 영향을 주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면 네. 이전에 거래됐던 가격에서 어떻게 될까? 가격이 똑같을까요? 값이 줄어들죠. 네. 예. 만약에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면 네. 주가는 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전에 주가가 2만 원,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만 원이니까 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싸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 권리락이 되면서 싸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주가가 싸다 그러면서 매수가 달라붙는 이것이 착시 효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봐야 되느냐 이거죠. K옥션이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점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매수하기 힘들죠. 지금 매수하려고 해도 물량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것을 갖고 있는 회사, 갖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기업들의 그런 몫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가를 기록해서 내일 갭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메타랩스라는 종목을 이전에 안내드린 적 있죠. 메타랩스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죠. 메타랩스 점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점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의 이 평평한 자리와 위로 보이는 이제 뾰족 저항까지 저항대를 살피면서 대응하자고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뾰족 저항 자리, 뾰족 튀어난 이 저항 자리까지 다 활용하고 주가가 빠지는 모습입니다. 메타랩스가 점상한가를 기록했을 때는 마치 주가가 더 위로 훨훨 날아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저항대에 오고 나서 무너졌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K옥션의 다음의 저항가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죠? 왼편에? 이게 뭡니까? 이제 똑 튀어나온 거. 뾰족 저항. 맞습니다. 뾰족 저항입니다. 이 뾰족 저항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갈 것이다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뾰족 저항을 의식하면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고요. 이 가격 궁금하다 싶으면은 제 노란톡방 편안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대망의 1위는 K옥션이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소식 속에서 오늘 장 초반부터 점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기존의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매도 대응에 대해서 찬찬히 알려주셨는데 더 정확한 매도 타점 라인은 노란톡방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주도주 탑5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상담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는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 네.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 스마트요요. 네, 바이오 스마트. 네네. 10%입니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5,300원요. 네, 바이오 스마트, 이 신용카드 네. 제조 전문 기업이네요. 네, 네. 매수가는 5,3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추가 매수의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그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떻게 했노 싶어 문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점까지 파트너님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 스마트에 대한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 스마트 5,300원에 사셨네요. 네네. 5,300원대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때 뭐 진단 그것도 괜찮다 그러고 서울경제방송 보니까만 했는데 사고는 막 계속 내려왔어요. 아, 그렇죠. 자, 바이오 스마트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네. 스마트는 원래 이제 스마트 네, 카드. 손절하려다가 또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있었는데 네. 뭐 손절도 못하고 앉아는 손절하기도 늦었고 그래가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싶어서 문의를 드렸어요. 예, 문의 잘 주셨어요.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바이오 스마트 원래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진단 키트 전문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네. 원래 스마트 카드 토탈 솔루션 관련된 기업인데 그때 진단도 있다 하다. 맞습니다. 진단 키트 사업에 뛰어들었죠. 저는 그걸 네. 이제 외도라고 봐요. 외도. 원래 전문하는 진단 키트 전문 회사가 아닌데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 많이 오르니까 진단 키트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발주자죠. 네. 근데 지금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진단 키트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이오 스마트는 이제 본업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본업. 네.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괜찮아요?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네네. 1분기에는 35억의 영업이익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제 추정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790억이니까 일단은 실적 면에서는 저평가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주봉, 월봉을 다 확인했을 때 저점을 잡았느냐? 자, 네. 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이시나요? 지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세요? 그럼 듣기만 하십시오. 네네. 이제 일봉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주봉에서는 바닥을 잡은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바닥을 네. 잡은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는 관점입니다. 추가 매수 해도 5,300원에 되겠어요? 매수하셨으니까요. 한 3,900원부터 4,000원 사이에 있잖아요. 네네. 비중을 좀 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그래요? 단가를 4,500원 이하로 한번 낮춰보세요. 네, 그래 제가 너무 손실이 커서 네, 그러니까요. 5,300원을 사셨지만 지금 단가에서 같은 비중으로 사시게 되면 평균 단가가 4,400원이나 4,500원으로 낮춰지게 되거든요. 네네. 4,500원에 낮추신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부딪히는 이제 저항이 있어요. 네. 매도 포인트가
이제 네. 61선과 121선 사이가 될 거예요. 네. 밑에 보이는 저항은 이제 4,500원 정도가 되고 네. 위로 보이는 저항대는 이제 5,000원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4,500원부터 5,000원 사이가 저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4,500원으로 낮추시고 네. 주가가 4,5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네. 그때 일단 손실을 만회하고 나오세요. 조그만 수익이라도 일단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니 나겠습니까? 그렇죠.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단기- 보시기 나아요. 길게 보지 마세요. 실질이 좋아서 바이오스마트. 단기 이건 안 됩니까? 예, 중장기로 보지 마세요. 예, 중장기로 보지 마시고 주가 매력도가 네. 그렇게 뛰어난 종목이 아니니까 평균 네. 단가를 4,500원으로 낮추시고 네. 그 평균 단가인 4,500원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첫 번째 상담은 바이오 스마트에 대한 종목 고민이었고요. 상담 내용은 평균 단가를 4,500원 이하로 낮추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소폭의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시길 권유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9141님께서 보내주신 세아 메카닉스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가는 7,500원, 비중이 50%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세아 메카닉스 가격 6,290원으로 근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에 매수하셨죠? 7,500원에 매수하셨다면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 자,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헤드앤숄더잖아요. 헤드앤숄더인데 어깨를 양쪽에서 만들었죠. 어깨를 만들고 이제 헤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깨를 만들고 여기서가 중요하겠죠. 양쪽 어깨를 다 만들고 헤드도 만들었죠. 자,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상승이 나타나야 될 기대치가 있는 딱 그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떻습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어디서 지금 어느 자리에선가 지지를 받고 있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이제 선행 스팬이 만들어진 그런 자리죠. 주가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는 선행 스팬 1, 2에서 구름층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선행 스팬 1만 만들어져 있죠. 선행 스팬 1만 만들어지는데 그 자리에 지금 딱 걸린 자리입니다. 선행 스팬 1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원래 이제 수소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 엔드 플레이트도 신사업으로 진출을 했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이 기업의 실적의 성장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의 성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을 따라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십시오. 작년도에 50억의 영업이익에서 70억, 80억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2025년도에도 분명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수소차 부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엔드 플레이트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볼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성장성을 좀 시연할 수 있겠구나. 기업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500원 매수하셨는데 6,300원에 더 매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춰지죠. 낮춰지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대 있죠. 아마도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다시 매물대 도달했을 때는 일단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매수가인 자리가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단가에서 좀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6,000원 후반까지 만들어 주셔서 꼭 수익으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상담,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셀트리온 네, 20%, 20%. 19만 원. 19만 원이시군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데 고심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19만 원이고 비중 20%. 예, 네, 예. 파트너님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어진 것 같은.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셀트리온 잘 사셨네요. 아, 그래요? 예, 그 사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아, 예. 막 내릴 때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 3, 4개월 됐나? 아, 3, 4개월 되셨군요. 예. 근데 주가가 14만 원대도 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우,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19만 근처에 왔잖아요. 예, 예. 지금은 좀 기분이 괜찮으시죠? 예, 예. 자, 근데 이제는- 또 내려갈까봐 겁이 났어. 아, 그러시죠. 근데 셀트리온이 그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예. 기대감이 있어요. 예. 기대감이 있는데, 자, 혹시 차트를 혹시 보시나요? 아, 잘 안 봐요. 잘 안 보시죠? 예. 아, 차트, 기술적인 그런 차트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셀트리온이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이제 상승한 이유를 아세요? 아, 잘 몰라요. 상승의 이유를 잘 모르세요? 예, 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다 예. 관련된 유관 기업이잖아요. 예, 예, 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예. 작년까지는 이제 공매도에 시달렸고요. 5월까지 계속 공매도로 좀 하락을 부추겼는데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예. 이제 최근에 산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로 매도하고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보여지는 첫 번째 저항이 있어요. 저항은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는 자리거든요. 예. 그게 이제 241선이라는 자리예요. 241선 자리는 뭐냐면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예요. 예.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얼마냐면 19만 8천 원이에요. 예. 얼마라고요? 19만 8천 원. 네, 그럼 19만 8천 원 정도 오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9만 8천 원 정도 오면 일단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를 예. 하고 또 이제 주가 또 잡아야죠, 주식을. 예. 19만 8천 원에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또 언제 잡아야 되냐면 19만 원이 깨졌을 때 예. 예. 19만 원 아래에서 또 한번 잡으시면 돼요. 예. 이런 이제 중대형 종목, 특히 바이오 종목은 예. 기술적인 그림을 잘 지켜가요. 그래서 예. 241선에서 부딪히고 또 주가 밀었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9만 8천 원에 잘 매도를 하시고 예. 다시 이제 19만 원 초반이나 19만 원 조금 깨졌을 때 그때는 다시 매수를 해보세요. 예. 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네, 셀트리온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19만 8천 원의 매도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또 재차 눌림목에서 매수 진입을 원하실 시 19만 원 아래 추가 매수하시길 권유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8896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현대로템, 가격은 29,9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50%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가격 19,300원 지나가고 있는 현대로템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 회사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적을 보면 믿음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 추정되는 실적이 좋죠. 이제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갑니다. 이후를 보십시오. 2년 뒤는 영업이익이 1,600억으로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괜찮죠? 자산은 어떻습니까? 자산의 흐름. 자산이 4조 6천억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죠. 자, 이 회사, 현대로템, 탄탄한 회사죠. 현대 계열에 있는 회사고.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거꾸로 볼까요? 어떻습니까? 주가가.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 자리. 구름층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매도 자리죠. 구름층은 매도 자리예요.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지금 거꾸로 봤습니다. 여기는 매도 자리예요. 그럼 정상적인 차트에서는 어떤 자리입니까? 매수 자리. 그렇죠. 정상적인 차트에서는 매수 자리죠. 그럼 현재 자리는 매수 자리로 봐야 되겠죠. 매수 자리입니다. 자, 걱정 마시고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0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현재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600억입니다. 이 종목은 15를 곱하세요. 1,600억. 영업이익 1,600억 기대치에 15를 곱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시가총액이 가는지가 보이죠. 그리고 고점을 기록했던 자리를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이렇게 그어서 세 번째 주가가 상승 나타났을 때는 이제 매도 대응해야 되겠죠. 현재는 매수 단계 그리고 화살표의 끝자락에서 매도 대응. 저도 이 종목 지금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이 화살표를 표시한 이 자리 궁금하시면 노론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도의 권유는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매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도 문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네, 345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인데요. DB 하이텍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73,0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DB 하이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알려주십시오. DB 하이텍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자,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봤을 때 120주선을 좀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는데 120주선 이탈했다고 무조건 손절이 아니에요. 120주선은 6개월 아니죠. 52주가 1년이니까 2년하고도 한 4주, 2년하고도 1개월 정도의 주가 평균이죠. 2년 주가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다고 손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의 흐름이 중요하죠. 현재는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신호는 T자형입니다. T자형. 이런 표시가 나온다든지 또는 양의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나는 아래 꼬리를 달고 양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 T자형 패턴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좋거든요. 아래 꼬리를 단. 이번 주에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망치형이라든지 또는 T자형 패턴이 만들면서 이번 주에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었구나. 120주선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아래인 240주선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0주선 이탈했어도 이번 주에 보여지는 모습, T자형 패턴이라든지 망치형 패턴이죠. 망치형. 손잡이가 아래에 있는 망치형 패턴이 나타났을 때 이제는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 잡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48,000원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수해 볼 만합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시려고 한다면 금요일 날 매수하는 게 좋겠죠. 금요일 보시고 주봉의 차트에서 T자형 패턴 또는 망치형 패턴을 만드는 것이 거의 유력했을 때 그때 확인 작업 들어가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셔서 그럼 어디서 매도하느냐.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1선이 가파르죠. 여기 약한 저항인데 약간 부딪힐 수 있어요. 주가 상승할 때 21선에서 일부 정도 던져놓고 그다음에 조금 잡아놓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61선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61선이냐? 61선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61선에서 부딪히면은 거기가 또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21선은 약한 저항, 61선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좀 평균 단계를 낮추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자리 매수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 정확한 매수 타점 원하신다면 이번 주 금요일을 또 주목해 보라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1차 매도의 자리는 21선 자리였고요. 2차는 61선 자리였는데 더 정확한 타점 라인 가격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상세한 분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처 못다한 상담은 내일 또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히든 종목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익의 기회가 있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매수 타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힌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힌트 주시죠. 고려시대 때 말이죠. 네. 고려시대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흘리지 않고 영토를 되찾은 그 역사적으로 외교 담판을 지었던 장군이 있어요. 서희 장군. 공부를 잘하셨네요. 네. 네. 생각이 났네요. 네. 바로 그 서희요? 서희와 관계되어 있어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네요.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답이 빨리 나왔는데요. 네, 건설사인데요.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게 건설사인데 네. 자, 이 회사가 이제 국내 건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국내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국내 브랜드.
그 서희 장군과 관계된 국내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학교를 잘 지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필요한 게 뭐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일반 그러네요. 주택도 지어야 되는데 병원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내 건설사이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어서 학교와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건설사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 서희 장군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설사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에 학교와 병원을 짓는데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서희건설입니다. 네, 서희건설 좋다는 이야기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매수의 타점이다. 맞습니다. 네, 차트를 볼까요? 네, 한번 차트를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서희건설.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서희건설의 작년도의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2천억입니다. 그 전에 1,700억, 그다음 1,100억, 1,000억에서부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랄 만한 건설사죠.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를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어느 자리에선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240주선입니다. 240주선은 4년 하고도 3개월, 4년 4개월 주가의 평균이죠. 이제 그 자리에 오니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서 경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240주선 지지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까지 확인해도 되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 거의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건설은 거의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1,400원대는 안심하고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위로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 부딪히는 저항 자리, 60과 120이 같이 있는 자리, 그다음에 240자리,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자리. 이렇게 연결했을 때 3개의 저항대가 나오죠. 60선과 120선, 240선, 그다음 추세 상승까지 저 꼭대기까지 발라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적을 봤을 때 기대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1,4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 근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매력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주봉에서 봤을 때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이 어떻습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과 정확히 만나죠.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여기 주봉에서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그다음에 단기나 스윙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 바라보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1차는 여기고 주봉에서는 제가 그려드렸던 구름층 상단까지. 자, 이 자리 궁금하시면 도랑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된 실적주로서 서희건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바닥에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매도 대응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400원 전후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